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어서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이시잖아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김승희 광주대 교수라고 범학계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님이랑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론이다라는 게 틀린 해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성국 의원님도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저는 그 교수 출신 아닌데 네. 현장 교사 출신인데 교사 출신이시니까. 일단 저도 논문을 써봤죠. 네. 석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제 제가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네.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자체에서 논문 표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보니까 10%가 뭐 겨우 10% 넘을까 말까 한 정도의 수치였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비율은 16편의 윤리 위반이 있었는데 표절률이 최대 56%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검증단에서 말하고 있는 표절률과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는 부분이 엄청 큰 차이가 있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이 네.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소명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네. 검증하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지금 검증단의 지금 이제 이미지는 어떤 뭐 우리 진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좀 판정을 내려주는 곳이라는 좀 네. 신뢰가 좀 돼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국민검증단에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어제 또 청문회 중에 아마 입장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것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제일 저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해서 또 거기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방어하려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도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전반적으로 논문 이야기가 많은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 명쾌하게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좀 관행이다. 이준석 부장은 관행이다. 이것이 이공계의 관행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이제 하니까 저희가 뭐 나름 이렇게 좀 논문들을 제시하면서 했지만 끝까지 본인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국민검증단에게도 여쭤봤더니 끝까지 뭔가 국민검증단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본인들이 검증했던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입장이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청문회는 끝났지만 뭐 문제가 계속 발견되면은 그걸 좀 지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해명이 사실상 거의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네. 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진행 중에 우리 그 동료 의원의 서정 의원이 국민검증단에게 요청을 했죠. 청문회 진행 중에. 예. 지금 이런 이준숙 후보자의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국민검증단이 정확하게 좀 다시 지적을 해달라. 네. 이 판단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런 부분이 관행이었지만 내가 이런 표절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이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나왔으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인정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끝까지. 네. 그러니까 자녀 유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송구하다는 걸 분명히 말했어요. 예. 유초중등 경험이 없다는 것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는데 이 논문 부분만큼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가 또 하나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자꾸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제일 저자 관련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제일 저자라는 것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교수가 제일 저자를 가져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근데 본인은 한 30% 정도 제일 저자를 했다는데 그게 기여도를 따졌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대학 다녀보고 석사 과정도 했지만은 대학 교수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이 내가 제일 저자 되겠다 하는 가능합니까? 그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학생하고 공동연구에서 기여도를 따져서 내가 제일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사고가 자체가 네. 이게 사실 대학 교수와 그 학생은 이 학위를 받는 학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각과 을의 관계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네. 그러면 나쁜 의미의 각과 을이 아니라 종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제일 저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항의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항의를 어떻게 하죠? 네. 논문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걸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준 대학 교수에게 어떻게 항의를 해라는 뜻입니까? 그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 어떤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 좀 특수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여튼 본인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오탈자 정도만 실수였다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몹시 당당하게 좀 예, 답변을 한 것 그래서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하나의 실험이 있으면 네.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2개의 논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네. 분리해서.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연구의 독자성, 그러니까 음. 결과가 의미가 달라야 되는 부분들. 예.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 같은 것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논문 쪼개기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예. 근데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뭐 여러 의원들이 정말로 이제 논리를 딱 앞세우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결국 관행이다. 또 나는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뭐 좀 잡아떼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뭐 검찰처럼 취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제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청문회는 지났지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실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민검증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논문 표절 의혹이나 자녀 유학 문제를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청문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정책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준비가 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제가 청문회 어제 뭐 밤 11시 40분에 끝났으니까 예. 그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어를 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여기서 말을 소신 있게 하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네. 또 이제 막 동요하는 그런 학부모나 이런 교육계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방어를 하는데 네. 그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장관의 소신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거의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실무자들 있죠. 그 이제 어찌 보면 청문회 준비단 교육부 실무를 하는 분들이 하여튼 이 자료를 갖다 주기 바빴거든요. 네. 뒤에서 계속 한 장씩 갖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고 읽기 바빴거든요. 답을 못 하니까 빨리 뒤에서 그렇죠. 누가 빨리빨리 갖다 주고 우리가 그 답답하죠. 아이고 또 뒤에서는 갖다 주기 바쁘죠. 네. 거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분은 과연 네. 본인이 뭐 아까 그때 교사 자격증이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그런데 네, 그러더라고요. 예. 교생 실습도 나갔었다 예. 이러고.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민정 의원이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네. 얼마나 그 말이 많았습니까? 네.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가 교과서로 될라 하다가 교육 자료로 강등이 되잖아요. 강등되면서 네. 이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은 뉴스나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 교과서가 맞느냐, 교육 자료가 맞느냐에 대한 것조차 본인의 소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또 끝까지 물으니까 국회가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 국회가 정했으니 존중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교육 자료로 격화된 데 대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 그렇지만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래도 이걸 교과서로 바로 내기에는 너무 급박하고 현장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자기 소신을 좀 밝히고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피하기만 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한 것인데요, 어제. 이게 우리 교육자들은요, 유초중등에 있는 교원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법정 수업 일수 있지 않습니까? 190일. 그거는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190일을 딱 기준으로요, 1년의 교육과정을 다 짭니다. 그럼 여기에 뭐 재량 휴업일을 넣고 또는 이게 이런 부분들조차도 하루 이틀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 190일을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때문에 거기 맞춰서 모든 게 다 짜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임시 휴업이 생긴다든지 국가에서 임시 휴업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또 그 190일에 하루 이틀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조정해야 되는 일까지 생기는. 현장은 그만큼 민감한 게 법정 수업 일수예요.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 190일. 그것은 본인이 그 자격증이 있다는 분이 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우리 나이스라는 거는 언론에도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스가 먹통이 됐을 때의 불편함. 저도 기사를 써본 적 있어서 저도 아는 건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뭐 먹통이 되면 이렇게 또 나이스 시스템이 개편되면 학교 현장에서
오는 그런 불만 때문에 학교 막 보도가 나오고 네. 교육부 질타고 예. 늘 나오던 거 아닙니까? 늘 뭐 국감 때마다 나오고요. 그 제가 물어볼 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좌진들은 너무 쉬운 질문 하시는 거 아니냐고 네. 저한테.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이거 그 나이스라든지 법정 수업일수 이런 질문들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네. 좀 질문이 오히려 가볍다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 질문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답을 못 둘 다 답을 하더라고요. 못 하시고. 그 유보통합도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책임 교육을 하겠다. 예. 그죠? 유아기, 영아기부터 다 책임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그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져 있던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교육부가 유치원을 관장하고 이런 걸 관장. 통합해서 네.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 조직까지 개정됐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청이 한대요.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추진합니까? 근데 왜 뭐 다른 의원 질의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장관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 한지는 저도 좀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에 그 말을 해서 마무리 발언할 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예. 그 말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청문회가 오늘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 가장 논란인 거는 어쨌든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두 분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예. 내일 정은경 후보자도 있지만, 근데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뭐 기류를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좀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 예. 교만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임기 초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167석이 민주당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더 쳐다봅니다. 네.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 1인 독재의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예. 그런데 첫 이제 인사청문회부터 만약 전원 임명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가서 강행한다? 저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 없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가시다가는 네. 이게 하나의 큰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 어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그런 의사를 드렸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말은 하지 못하지만 어제 끝나는 그 분위기에서 좀 표현들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예. 네. 뭐 민주당 의원이 답답해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예, 있었으니까요. 예.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청문회가 한창이시던 시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하면서 네 분의 의원 실명을 공개를 해서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놀라셨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저희는 인사청문회 하다가 네. 우리 인사청문 의원들이 6명입니다. 국회 교육이 다 이게 뭐야? 예. 뭐야? 다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 취지라는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늘 인적 쇄신을 주장했잖아요. 예. 우리 당이 지금 비판받는 것은 사실 인적 쇄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치고 이런 와중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2명을 지목했었죠. 예. 지목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정확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4명을 이제 이렇게 지목하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 혁신위원장 시작하실 때는 인적 쇄신에 대한 칼을 우리 당원들이 준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 혁신위원장 시작할 때는 그래 말씀하시던 분이 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이 칼이 그냥 완전 어마어마한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좀 당황스럽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너무 좀 지나친 방법 또는 좀 우리가 당황스러운 방법 또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물론 의견차는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예를 들면
물론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계몽령을 주장한 형태 분들입니다. 뭐 최근에 또 전환길 강사와 함께 뭐 토론회 같은 거 그게 좀 연 분도 컸죠. 있고. 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윤계로 불리고 있고 또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예. 동조를 한 건 맞지만 네. 뭐 전면에 나섰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좀 다르잖아요. 일단 예.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분 아니었어요. 네. 그분이 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이 넣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같이 이래 넣어버리는 것이 제일 좀 이게 과연 기준에 맞느냐는 것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표현을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다. 당황스러운 예, 소식이었다. 그리고,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예. 지금 의원들 반응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희생이 두렵지 않다. 혁신위로 나를 불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회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 같은데 거취를 표명할 것은 이제 국민의힘 그 4명이 아니라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이 반응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은 발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그 토론회를 주최를 예, 하시는 바람에 예. 이게 약간 다 벌어진 일 같거든요.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 행사에 가시는 바람에 예, 여기 예. 들어간 것 같은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내가 그런 행사를 하고 또 그런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거취를 표명해야 할 정도의 이런 뭐 깨자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의 지금 발언이나 행동이 국민들이나 보수 또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겸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나의 주장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 극단적인 상황인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우리 당이 가야 될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자신의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겸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윤상현,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뭐 토론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글도 올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름을 걸고 나와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좀 하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우리 당이 지금 아직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서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문제잖아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 절연을 못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때 이유 중에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선관위까지 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계엄의 하나 이유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새로 변명을 만들어낸 건지는 몰라도 일단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군인이 투입됐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제기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투표 같은 거 하더라도 한 번씩 그런 그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이런 것 그런 부분들은요. 부정선거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관리에서의 약간 어떤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실수나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봐야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극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정선거를 해버리면 우리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주입하다 보면 망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는 특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증거가 없고 신뢰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건 우리 자신을 자꾸 지금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이나 그 다음에 바로 있었던 3개월 있었던 지선에서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이긴 거는 뭐냐? 그런 부정선거가 뭐냐? 이랬을 때 명쾌한 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망상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계속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는 하나의 이유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펼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말을 하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게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 건가요? 전당대회에 대한 표현은 전혀 안 하시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표하고는 소통을 자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 예, 그 우리 여러 의원들이나 나와서 네. 표현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개 속이고요. 또 지금 상황들이 너무 좀 혁신위가 또 나오면서 이 혁신위가 지금 일을 벌리고 있어요. 예. 너무나 큰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혁신위를 보면은 뭐 친윤계만 겨냥했다기보다는 예, 어제 뭐 언더 73, 뭐 언더 찐윤을 같이 얘기한다거나 예. 뭐 당원 게시판 논란도 같이 얘기한다거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의 어떤 일까지도 좀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친한계도 문제고.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이걸 자꾸 양비론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그죠? 네. 지금 말하는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 하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후보 강제 교체 사태가 났을 때 네. 우리 당에 엄청난 비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긴 단일화 8위를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라는 의원들은요. 이 후보 강제 교체 사태가 잘못됐다는 성명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저희가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가서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개파라는 걸로 딱 몰아놔가지고 친윤계와 친한계라는 양비론을 만들어서 네. 다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정말 한번 분명히 한번 봐보십시오. 음. 우리 친한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행적이 어땠는지를. 네. 저희는 정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고 예. 바로 가기를 바라는 새신을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분열 조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자, 단계도 한번 보십시오. 단계라는 사건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그 당시 네. 때 계엄, 탄핵, 후보 강제 교체, 대선 패배 이런 일들과 겨룰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거는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네. 그건 논쟁으로 끝났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원 게시판의 기본은요. 익명입니다. 예. 익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너무 많았어요. 누가 쓰든 그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걸로 논쟁하다 끝난 사안을 너무 큰 계엄, 사안들과 탄핵, 같이 후보 강제 교체, 뭐 대선 예. 패배와 넣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한동훈은 다 잘한 게 아니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이고요. 자, 언더 73? 언더 73에 저희 친한계 의원이 들어있습니까? 친윤계라는 거는 다 친윤계 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 예. 거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니,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의총안을 할 때 개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언더 73에 의원이 없는, 현역 의원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역 의원도 아예 없이 그냥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친윤계라는 그 명백한 의원들이 뭉쳐져 있는 것과 같이 놔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의 방향이나 취지는 알겠지만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너무 이제 전선을 많이 모두의 걸리지 책임이라는 말고. 식으로 엉뚱물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잘못한 사람을 그 바로 해야 된다고 한 사람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분열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예. 누가 당의 쇄신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길들여 왔잖아요, 우리 당이. 네. 아까 안개 속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예, 싶은데 예. 그럼 그 안개가 좀 거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지금 8월 말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예. 지금 혁신위가 이렇게 크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특검 정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이 네.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축제의 장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새 출발을 알려야 되는 이 전당대회를 한 게 맞느냐. 시기가, 지금은 네. 모든 걸 하더라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당의 현실에서 예. 우리 안에서 치열한 이런 논쟁이 있고 좀 분열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 나가면서 네. 이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와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8월에 하겠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 전당대회 의미나 그죠?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네. 국민의 관심 밖에 나버리면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늦춰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예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걸 갖다 8월 말로 강행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이냐? 예. 그럼 8월 말까지 강행하다 보면 혁신위는 뭐가 되는 것이고 윤희숙 위원장 혁신위장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다시 한번 더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먼저 정리가 되고
8월 말에 너무 이제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늦어져도 상관없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뭐 맞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네. 안들이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